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7번 파일이고, 여기 문제는 쌤이 기본형 문제여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하는 거거든. 마찰이 있는 구간이야. 가볼게. H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V까지 내려왔어. 평면에서. 그리고 마찰에 작용하는 구간 1을 지나서 오른쪽 올라갔다 내려갔다니까 마찰을 원의 맨 끝점 P에서 정지한다고 그랬다. 그러면 보면 물체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여기 출발했지?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와서 정지된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다시 스몰 h까지 왔다가 그리고 여기는 여기 마찰 구간이니까 여기 높이보다는 조금 더 낮고 여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여기 어디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거고.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소모된 에너지가 있을 거니까 소모된 에너지를 무조건 W라고 놓는 거예요. W 이렇게 마찰 구간에서 소모된 에너지를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여기까지 속력이 V니까 기본 수식을 쓰는 거예요. 정제한 수식이니까 수식은 무조건 V는 루트 EGH 외워서 써야 돼. 처음 속력이 제로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거고, 얘가 제로가 되니까 쓸 거고. 선생님이 저렇게 외워서 쓰라고 하는 거 있잖아. 질량이 절대 안 들어가. 자꾸 질량을 반영하니까 이렇게 쓰라고 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공식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자, 우리가 V하고 GH가 있으니까 질량 M은 그냥 1로 올 건데,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일로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G도 1 놓고 H도 1 놓으면 V가 루트 2로 계산 결과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V가 루트 2로 계산 결과값이 나오면 좀 불편하니까, 사용할 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지 않고 V를 1로 두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여기 H가 있으니까 H 값은 그대로 1로 놓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G를 실수를 안 하고 좀 조심해 쓰면 되는데, 값을 대입해보면 1은 루트 2, G 1이 되니까 G를 2분의 1로 갖다 놔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도 많이 쓸까요? 그냥 G하고 H 둘 다 1 놓고 V 루트 2로 푸는 학생도 있어? 있는데 쌤 푸는 스타일은 이렇게 좀 많이 푸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계산 결과값으로 G는 2분의 1을 이렇게 문제를 풀 거고, 마찰이 총 몇 번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갈 때 한 번, 돌아올 때 한 번, 이렇게 가서 맨 끝점까지 왔으니까 총 마찰이 3번 있었을 거예요. 점등식을 쓸 거야, 점등식을. 그래서 있잖아. 첫 번째 점등식은 이걸 썼었어. 처음에는 V는 요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점등식은 그대로 루트 EGH였고, 요거 가지고 계산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 점등식은 요 점의 에너지에서 최종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멈췄을 거니까, 그러면 써보면 마찰이 총 3번이다, 3번. 그러면 여기 있던 운동 에너지가 총 마찰 구간을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싹 소모돼서 0이 돼버렸어. 그래서 2분의 1을 M이 1이고 V 제곱이고 V를 1로 놓고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마찰 총 3번 써가지고 0이 돼버렸어. 이렇게 쓸 거야. 이게 점등식이야, 지금. 쌤이 점등식을 썼는데 저렇게 쓰는 게 괜찮지? 그러면 계산해서 W는 6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점의 점등식을 쓸 거야. 요점의 점등식은 마찰이 3번 중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와서 정지됐으니까 요때 위치 에너지가 마찰 한 번으로 싹 사라졌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번 잡을 때 점등식 잡을 위치가 2번, 그 다음 점등식 잡을 때가 3번, 개수를 지금 세보는 거야. 4번. 총 4개의 점이 있는 거야.
네 개의 점을 점등식으로 다 잡아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2번 점 같은 경우는 파란색, 여기는 2번인데 여기는 2번이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1을 G 우리 2번에 넣었어. 그리고 스몰 h, 요 운동 에너지가 한 번에 마찰 한 번으로 이렇게 해서 끝났어. 이 되냐? 한 번 끝나가지고 정리가 됐어. 그러면 W가 6분의 1이었으니까 따라서 H는 3분의 1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점등식을 좀 빠르게 간단하게 써버렸는데 좀 괜찮냐? 자, 그래서 기억 V는 루트 2H다. 이건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 스몰 h는 3분의 1을 대문자 h다. 3분의 1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만약에 EH인 요 지점에서 높이가 EH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혹시 물체가 4번 지나가냐고 물어봤어. 그거는 그냥 에너지 가지고 계속 해주면 돼. 원래 있던 여기 높이를 지날 때는 3W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조금 더 높이니까 요 높이의 차이가 W만큼의 에너지가 차이 나면 총 W 4번 지나겠지. 마찰을. 그래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MJH니까 요 점에서 높이는 MJH 1을 G 그 다음에 EH 이렇게 났으니까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요 점에 1을 2분의 1을 대문자 H 요게 뺀 게 혹시 W가 맞아?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겠지. 빼보면 얘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W는 6분의 1이 나왔을 거고 얘는 그래서 6분의 1이 나왔으니까 서로 같지가 않아. 이렇게. 이해되냐? 점등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 쌤이 지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본 거야. 점등식 쓴 연습을 이 문제 말고도 점등식을 되게 다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틀려서 이렇게 된다. 숫자로 넣어서 쓰는 게 괜찮냐? 괜찮지. 쌤 학생 가르치면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풀 거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자. (7페이지) 넘어가보면 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그래. 조금 2학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한데 3학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가 않다. 정말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어서 그런가? 문제를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마찰 구간 원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일정한 속력 V로 내가 등속이야, 등속. 원래 B점에서 Q점으로 내려갈 때까지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반영이 돼줘서 운동 에너지가 높아져야 돼. 그러니까 속력이 조금 빨라져야 돼. 원래는. 근데 등속 운동이라는 건 운동 에너지가 하나도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그냥 그대로 전부 다 소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소한 마찰 에너지를 보통 W 이렇게 항상 놓거든. W야? 그럼 W 있잖아. 여기서 딱 MGH만큼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 하나도 반영 안 됐으니까 W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냐? 그런데 문제에서 줬을 때 뭐라고 줬냐면 1과 2에서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얘가 지금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감소한 게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거든. 근데 P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의 4배로서 똑같다는 거야. 그러면 2분의 1을 M, 지금 나중에 M하고 V는 다 1을 쓸 거야. 근데 이렇게 똑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W라고 놓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등속 운동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넣을 거니까 등속 운동이야? 그럼 W는 MJH 저렇게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야. 그러면
자, 우리는 m을 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d, v, 여기는 v는 루트 2j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2jh 이렇게 반영할 거니까 g나 h를 1로 두면 v 값이 달라질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하나 줬기 때문에 쌤이 점등식을 쌤이 풀어서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치환을 해가지고도 한번 써볼 거야 아마. 정석으로 쓰면 점등식을 쓰러 간다. 점등식 쓰러 갈 건데 맨 첫 번째 P점 마찰 구간 1에서 P점에서의 에너지랑 여기 P점에서 에너지랑 여기 에너지랑 두 개를 한번 써볼 거예요. 운동 에너지, 운탄 중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을 mv 제곱 한번 써보는 거야. 정석으로. 다르게 선생님이 치환하는 방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주면 상대적으로 위치 에너지 mjh만큼 있어. 상대값이야. 그리고 Q점에서는 여기서 위치 에너지 없다고 치고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똑같고 지나온 W쌤이 지금 요거를 쓴 걸 있잖아. 정석으로 한번 써본 거야. 원래. 근데 실제로 익숙해지면은 이제 그냥 바로 써도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W는 mjh가 될 거고 여기는 4배의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구간에서 한번 써볼 거예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R점에서의 속력이 있다. R점의 속력. 그리고 S점에서도 속력이 있고 밑에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점의 속력을 잘 모를 거니까 이때 속력을 VR 이렇게 둘 거예요. 그러면 R점하고 S점하고 같이 놔줄 거야. 근데 항상 큰 거를 먼저 쓰는 거야. R은 S점이 쓸 건데 R점이 S점보다 마찰 지나기 직전에 에너지 더 커. 그럼 R점 에너지를 먼저 써야 돼.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R점 에너지는 S점 에너지 쓰고 나서 나중에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돼. 더하기로. 선생님 더하기 빼기 때문에 헷갈려 하기 때문에 한번 쓰는 거고. 자, 써볼게. 그럼 R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기준점을 이 점으로 잡아주면 2분의 1을 m vr의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 없다고 했지.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제 S점에서의 속력, V라고 속력을 줬으니까 운탄 중 2분의 1을 mv의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 mgh 플러스 w 이렇게 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험 볼 때 쌤이 저건 이제 정석이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저렇게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렇게 풀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쌤이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지난 시간 쌤이 치환 한적 본 거 있냐 혹시? 그랬어.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지. 치환을 우리는 2분의 1을 V제곱을 대문자 V로 쓸 거고 예를 들어서 MGH를 그냥 치환을 하면 이걸 따가지고 에너지를 대문자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요게 가장 기본형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쌤이 그냥 그대로 치환해서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연습 삼아 써보는 거다. 사실은 밑에 거 가지고 계산해야 돼. 2분의 1 MV제곱을 V 더하기 MGH 부분을 대문자 H는 V 더하기 W 이렇게 쓸 거예요. W는 H 아니? 나중에 이제 그 아래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별거 없어. 쌤이 연습 삼아서 한번 써보는 거고 그래서 W는 H 되는 거고 지금 요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갖다 쓸 거예요. 두 번째 식을 갖다 쓰면은 R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R의 제곱이라고 쓸게. 속력을 모르니까 VR의 제곱이니까 대문자 R이라고 이렇게 쓸게. 대문자 R은 요걸 치환해 갖다 쓴 거예요. 그리고 는 V 더하기 대문자 H 더하기 W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H
여기 요 수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은 여기가 지금 여기는 여기 수식을 갖다 쓰면은 여기는 4배의 4v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수식이 지금 여기 뒤에 셈이 하나 더 붙여놓은 걸 여기 하나 더 갖다가 붙여놨어. 정리해서 헷갈리면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W는 H이고 CH는 4V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R만 남겨놓고 값을 V 값을 갖다 다 V로 치환해서 대입해보면 되겠다. 전부 다 V로 소문자 V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싹 대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R은 V 더하기 H는 4V이고 W는 역시 4V이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R은 총 9V가 될 거고, 그러면 마지막에 갖다 정리했을 때 2분의 1 M VR의 제곱은 9 쓰고 V라는 게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따라서 VR은 3V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냐? 요거 있잖아. 문제에서 치환해서 쓰는 방법이야. 치환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 문제는 좀 그렇지 않은데 길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치환하는 연습을 한 번만 해보려고 하는 거야. 치환하려고 쌤이 일부러 길게 좀 돌아간 거야. 그래서 자, 치환을 하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쌤이 학생들 되게 많이 시켜보거든. 처음에 치환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혼자 풀어보라고 막 해. 열심히 쓴다. 중간에 가다가 막힌다, 보통. 지금 스피드가 살짝 좀 빠르거든? 괜찮냐? 오케이. 자, 그러면 9페이지로 간다. 9페이지로 가보자.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러 갈 거야. 문제를 가서 봤더니 V라는 속력이 있고 스몰 h도 있고 그 다음에 힘도 있고 뭐 정지 대문자 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 한번 읽어봐봐. 자. A를 지나는 동안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E만큼 증가하고 뒤에 슈퍼맨이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수평 구간 B에서는 에너지가 3E만큼 감소해서 정지할 거고, 속력은 P에서 소문자 V, 그 다음에 R점에서 대문자 V,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이렇게 줬다. 그냥 점등식을 쓰면, 예를 들어 점등식을 쓰면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플러스 2만큼 증가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만큼 감소했고, 이렇게 문제에서 메모를 딱 해놓을 거고. 그러면 점등식을 쓸 때 P점, Q점, 그 다음에 R점, 그 다음에 맨 끝점, 이렇게 총 4개의 점이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안 풀어. 근데 쌤이 한번 써볼게. 그러면 P점에서 에너지는 2분의 1, 그리고 질량 M이 있을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M, V제곱 플러스 그다음 높이 위치가 있으니까 M, G, EH 는 요점에다가 여기다가 얘는 이제 여기다가 더하기 E를 해주면 P점 더하기 1을 해주면 Q점이 나오겠다. 그러면 Q점에서는 2분의 1을 M VQ의 제곱 플러스 MG OH 쓸 거고, 그 다음에 요점에서는 속력을 줬으니까 이 점을 R점이구나. R이 숫자 가려서 안 보이구나. R점을 써볼 거예요. R점에서는 똑같아. R점에서는 2분의 1을 M 대문자 V 제곱 플러스 MG 높이는 H니까 H 일 거고, 그 다음에 정지점에서는
3이만큼 감소했으니까 원래 3이를 보태주고 더하기 그다음 위치 에너지 mgh 이렇게 쓰면은 네 점에서의 점 등식이 다 똑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건식이 있었으니까 조건식이 운동의 전 Q에서가 P에서의 2배이다. 그럼 여기 운동 에너지는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네, P점에서 운동이 2배니까 2분의 1 mvq의 제곱은 2배의 2분의 1 mv 제곱이야.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쓸 거예요. 저렇게 해서 구해봐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수식을 쌤이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할 때는 저거를 전부 다 MJH로 바꾸는지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싹 바꿔서 풀든지 아니면 전부 다 운동위로 싹 바꿔서 풀든지 그때 편한 거 이렇게 놓고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쌤이 나중에 실제로는 그냥 치환해서 전부 다 풀 거예요. 치환해서. 그래서 요걸 치환해서 쌤이 다시 한번 써볼게. 자, B점에서 n을 쓰면은 2분의 1 mv 저거 썼으니까 우리가 어디 보자. 이렇게 놓자.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놓는 게 m은 1일 거고 g는 1일 거고 스몰 a 높이값 스몰 h는 1이고 놓을 거고 v는 결과값이야. 항상이 아니면 이렇게 놓을 건데 쌤이 귀찮으니까 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놔볼게.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G 말고 있잖아. 어차피 V는 루트 2GH 이걸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처음 속도가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굳이 있잖아. G를 2분의 1로 두지 않고 그냥 H는 1을 놓지 말고 H는 계산 결과값이야. 그냥 V를 1로 놓고 처음 속도를 V는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 그러면 H는 V는 1로 놨으니까 지금 H는 잘 모르겠어. 계산 결과값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 놓고 풀면은 2분의 1 mv 제곱은 그냥 m도 1이고 v도 1이니까 그냥 에너지 숫자 값이 그냥 2분의 1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갔을 때 쌤이 mg를 떼고 m도 2고 g도 1이니까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쌤은 보통 혹시나 나중에 다른 것까지 감안했을 때 m하고 g가 붙어가지고 지금 저 쓴 값이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되면 대문자로 쌤이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쓸 거고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Q점으로 가볼게. Q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을 원래 있던 얘 운동 에너지의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2배 2분의 1을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OH니까 대문자 OH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P점하고 Q점까지 가지고 와서 혹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OH, OH에서 여기를 똑같이 1 더하기 OH 이렇게 정리해놓고 쓰면 되겠지? 그러면 그리고 3H 정리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네. 자, 그 다음 식으로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에 요점 R점으로 가볼게. R점으로 R점에서는 R점하고 써봐야 되겠다. R점하고 다시 R점. R점은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 요거 에너지가 보통 이렇게 V로 많이 썼는데 저거 대문자 V 제곱을 줬으니까 에너지를 쓸 거라서 저기를 그냥 요대로 갖다 쓸게. M은 1을 집어넣고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가 2분의 1을 1이고 V제곱 이렇게 갖다 쓸게.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대문자 H가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갖다, 맨 마지막 거 정지한 지점을 갖다 쓰면은 똑같이 3이 플러스 대문자 h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있잖아. 4개가 같은 식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체환해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미지수를 지워가면서 대입을 해가면 된다.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속력 V를 구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V를 남겨두고 다른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정리를 해가면 돼. 어떻게 정리를 해갈까? 정리를 해보면 저기서 쌤이 지금 어디 3, 2, 2, H, G, O, E. 미수가 H가 있고 E가 있고 그 다음에 V 3개가 있다. 식도 이렇게 총 이렇게 쓰니까 식도 총 3개가 있고 뭐부터 계산할까? H 장 그래? 그냥 쌤이 빠른 걸 좀 찾아서 하려고 할 때 그냥 하자. 장 요거랑 갖다가 정리를 하면은 여기다 갖다 쓸게. 갖다 쓰면은 3H는 2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5H는 3이 플러스 H가 될 거고 그러면은 다 넘기니까 4H는 3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러면 요 식하고 요 식을 갖다가 연립해서 풀어보면 2분의 5 3H는 2분의 5 H는 제가 2분의 1을 2분의 3 잠깐만요. 쌤 지금 맞게 썼나? 어디? 3H는 2분의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위에 넘겨서 3H는 2분의 1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렇게 두 개를 정리해서 썼더니 1 플러스 5H는 3이 플러스 H 다 맞고 4H는 3이 마이너스 1 2를 대입하면 그러면 잠깐만요. 쌤이 계산 결과로는 2는 1 나오고 대문자 H는 2분의 1 나왔거든. 어디 갖다 대입을 해보면 2는 1 여기 맞고 2분의 3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5 잠깐만 숫자가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지?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이냐? 어쩐지 숫자가 안 맞다. 위에도 대비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저기가 보통 이제 실제로는 쌤이 지금 저렇게 치환해서 하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중간 값이 한 번씩 나오면 중간 값을 바꿔서 그냥 계속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식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써내려갈 때 보통 첫 번째 식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에서 요 두 개씩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3H니까 3H는 2-2분의 1이니까 그러면 헷갈릴 때는 이렇게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1을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여기다 대입시키고 해서 문제를 쭉쭉 풀어가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분수가 나오니까 이런 거는 그냥 있잖아. 그냥 쌤이 푸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해. H하고 V 이런 게 얼른 눈에 안 보이면 쌤 생각에는 이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h나 이 미수가 이렇게 세 개잖아? 세 개면 얘를 x, y, z로 놓고 수식을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보일 거예요. 쌤은 지금 한 화면 안에서 어떻게 풀려고 좀 왔다 갔다 하면 좀 쌤이 헷갈리는데 문제를 풀 때 저렇게 치환해서 푸는 방법이 있다. 저거 킬러 문제 풀 때는 아주 중요하게 사용할 거야.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다. 3학년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저렇게 치환해서 푸는 연습을 시킨다. 그래야 시간하는 문제를 풀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 봐주면 되고 치환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 쌤이 수시로 한번 해볼 거야 아마. 이렇게 할 거고 괜찮냐? 그러면 여기는 계산을 해보면 아까 V값이 얼마 나오지? V 제곱 썼으니까 갖다 대입해보면 둘이 서로 여기에다가 H를 2분의 1 대입하고 1을 대입해보니까 1, 2분의 3, 2분의 1, 2분의 1 H 삭제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V제곱은 6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V는 루트 6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렇게 먼저 풀어주면 되고 점등식을 이렇게 쓰는 것도 되게 편하다. 그러니까 쌤이 요거는 이제 기본용을 썼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점하고 점등 쓸 때는 위치 에너지가 서로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쌤 저거 위치 에너지를 빼먹는 아이들 진짜 많거든. 쌤 문탄 좀 할 건데 그래서 그냥 있잖아. 여기 만약 3이니까 알았어. 여기는 2분의 1을 질량을 1로 놓고 V제곱은 이거 그냥 3, 2 써주면 돼 이렇게. 이해되냐? 여기 둘 다 지금 쌤이 여기 이렇게 좀 붙인 게 지금 요 식이야 이렇게. 익숙해지면 그냥 있잖아. 요를 이렇게 바로 써주는 거예요. 쌤이 지금 썸등식 연습하려고 쓰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봐주면 당연히 여기서 넘어갈게. 그래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파일을 한번 열을 건데 10번 파일을 한번 열어봐라. 여기가 쌤이 역학적 에너지 마지막이야. 10번 파일 열어서 이 페이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봐볼 거야. 그냥 이 문제는 용수철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혹시 잊어버렸을까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용수철의 탄성력은 F는 KX였고 탄성 에너지는 보통 탄성 에너지를 이렇게 쓸 거야. 보통은 EK라고도 쓴다.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 쌤이 여기서 하나 봐주고 할 거는 X가 늘어나는 길이니까 여긴 있잖아. 힘이 일정하지가 않아. 그치? 그래서 용철은 절대 있잖아. 물체를 매달아 놓고 밀면 등가속도 운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F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F는 MA인데 얘가 일정하지 않으면 가속도 일정하지 않는 거예요. 쌤이 힘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F는 KX로 풀지 않고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에너지로 풀 거야. 에너지로 푸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된다. 쌤이 사실 고등학교 할 때는 왜 저렇게 푼지 모르고 막 외워서 막 풀었어. 야, 에너지로 풀어? 무조건 용천 에너지로 풀어? 이렇게 풀었었거든. 자, 볼 거야. 여기서 요 K는 용수철 상수라고 그랬다. 보자. 이 문제에서 M4M이고 충격량의 크기는 IA B이다.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정지니까 여기도 점등식으로 푸는 거야. 그냥 얘가 등속 운동할 때 운동 에너지가 정지했으니까 운탄 중에서 운동 에너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이거부터 운탄 중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놓고 얘는 원래 없는 거고 얘가 전부 다 탄성으로 바뀌었네. 그래서 볼 거예요. 가는 2분의 1이고 질량 M이니까 당연히 1로 넣을 거고 그 다음에 V를 살려볼 거야. 그러면 V1이라고 넣을 거고 제곱은 2분의 1을 K
D의 제곱 이렇게 쓸 거고, 나는 2분의 1이고 질량을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간다. 항상 이건 습관적으로 4가 아니라 1을 쓰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는 V2의 제곱이고 얘는 2분의 1 K 2D의 제곱이고, 이렇게 점등 쓰는 거야. 쓴 거고, 여기서 그냥 V1하고 V2를 그냥 바로 비교해도 괜찮다. 괜찮은데, 어차피 우린 속력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용절 상수인 K 값도 모르고, 여기도 그냥 2배 차이가 난다는 것만 알고, 그러면, 그냥 K하고 D 제곱 요거를 기본값을 그냥 1로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그냥 용절 상수가 원래 1이고, 용설 상수가 1짜리일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뭐 10짜리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D 값이 서로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야. 그치? 용절 상수가 1짜리밖에 안 돼. 그럼 여기 D 값이 엄청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용절 상수가 1이라는 건 1m 압축될 때 1N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야. 얘는, 얘가 1m 압축되면 10N의 힘이 있어. 그럼 굳이 얘가 많이 압축될 필요가 없겠지. 어차피 두 개의 값을 서로 똑같이 친다면. 그래서 그냥 K는 1, D는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여기서 V1 값이 그냥 1이 나와, 1이. 되게 편하다. 그리고 여기는 2의 제곱이 되니까 4제곱이 되니까 4가 되니까 역시 V2도 1 이렇게 나와. 계산하기에 되게 편한 거예요. 저렇게 놓은 이유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놓는 경우도 진짜 많다. 그래서 충격량 I B분의 IA, IB를 먼저 충격량.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의 변화량.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0.1초 만에 튀어나와야 돼. 충격량 뭐라고? 운동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 3글자로 충격량.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주면 된다. 그럼 낮은 속도는 어차피 0이니까 처음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다. 질량, 항상 질량 확인하러 간다. 쓰기 전에 질량 1, B니까 B는 4. 속력은 V2는 1, 마이너스 0이니까 당연히 4. 질량이 1이니까 0이니까 1. 이렇게 해서 4배가 된다. 참, 이렇게 썼고, K하고 D를 자꾸 1로 쓰거나 D 값을 특정의 비례 값을 주면 K 값도 내가 임의로 조작을 할 거야. 이제 뒤에 가서 금방 나올 거야. 그 다음에 9페이지로 간다. 중간에 문제 혹시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고, 어려우면 그냥 건너뛰고 가도 괜찮다.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면 좋은데 많이 좀 어려울 거야 아마. 6, 7, 8, 9. 자, 또 여기 문제가 20번인데 어렵지 않아. 그냥 점등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 사실 3월 모의고사여가지고 20번 문제는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내지 않는다. 문제 안에서 한번 풀어볼게. 가장 샘플로 문제를 풀기에 좋을 것 같아서. 자. 손으로 지금 원래는 용철 길이가 원래는 Q점까지 있었어. Q점까지 있었던 용철이었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고 이렇게 압축돼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를 압축고 지금 밀어놓고 있는 상태야. 손으로 지금 여기는 지금 잡고 있는 상태야. A를 손으로 딱 잡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항상 문제에서 있잖아. 가만히 놓았다. 이렇게 나오면 항상 처음 속도가 0이라는 뜻이지. 저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있잖아. 용수철이 마찰이 없다고 가정하면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보자.
그래서 점등식으로 문제를 풀러갈 거야. B 질량은 M이고 A 질량은 잘 모르겠고. 자, 문제에서 이게 좀 헷갈린다. 이 점에서 7L만큼 이동했어. 그랬다가 다시 4L만큼 돌아와서 정지했어. 미안해 했잖아. 어쩐지 여기가 정지한 거 보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와서 정지해야 되는데 다시 3L 지점까지 압축돼서 정지해야 되는데 여기서 속력이 4L만큼 돌아와서 0이 됐다는 건 마찰이 있는 거네. 마찰이 있다, 마찰. 한번 해볼게. 지금 이 마찰이 없는 문제를 좀 고르려 했더니 마찰이 있는 거. 특별하지 않아. 문제만 잘 이해해주면 된다. 여기서 원래 이 상태에서 왼쪽 가 그림이 지금 정지한 상태야. 그러면 여기서 물체가 4L만큼 그러니까 총 7L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B도 똑같이 7L만큼 여기가 내려왔을 거야. 7L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4L만큼 올라왔으니까 문제에서 여기가 4L만큼 이렇게 돌아온 게 다시 4L만큼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A 거 기준으로 봐볼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정지가 된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점등식을 한번 해볼게. 점등식 쓰면 괜찮아. 문제만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선지를 가서 보러 왔더니 전부 다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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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L이니까 M을 일로 놓고 G를 일로 놓고 L을 일로 놓고 문제를 풀러 갈 거야. 그래서 마찰력을 그냥 더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처음에 얘가 P에서 R까지 갈 때, 그 다음에 R에서 Q까지 돌아올 때, 처음에 얘가 이렇게 갈 때는 마찰에 손실된 게 7W, 다시 이렇게 돌아온 게 4W. 그러면 물체가 지금 딱 요 점에 돌아왔을 때가 총 11W의 마찰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지금 들어왔어. 해볼게. 자, 그러면 B점에서 운탄 중 쌤이 표기하는 거는 학생들이 실수할 것 같아서 쌤이 보통 헷갈리면 쓰라고 한다. 운탄 중에서. 자, B점에서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 탄성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어. 써볼 거야. 그러면 탄성 에너지가 2분의 1을 K 쓸 거고 L을 우리가 1로 놨기 때문에 항상 용철의 탄성 에너지는 원래의 길이부터의 변화량이야. 그치? 그러면 3L이니까 3의 제곱 더하기 위치 에너지 값을 기준선을 어디로 잡을 거냐면 좀 편하게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있잖아. 딱 올라온 길이만큼 잡자. 지금 여기 지금 노란색이 여기가 기준선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지금 좀 정확히 그려볼게. 이렇게 정확하나? 다시 이렇게 한번 맞춰볼 거야. 그러면 4L만큼 돌아온 상태니까 지금 여기 높이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여기 높이 얼마인지를 한번 찾아볼 거야.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애초에 이렇게 해서 여기가 7L만큼 내려갔다가 그치? 내려갔다가 이 간격 얼마일 것 같냐? 쌤이 쓰기 전에 한번 물어보려고. 4L만큼 돌아왔다고 4L만큼. 문제에서
7L만큼 내려갔다가 4L만큼 돌아왔어. 얘가 7L만큼 내려갔다가 4L만큼 돌아왔어. 3L이야, 3L. 이 되냐? 이제 원래 천천히 시간을 주고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기준을 딱 이렇게 놔주면 여기 높이 간격을 3L로 잡을 거야. 상관이 없다. 맨 밑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7L로 맨 밑에 내려간 것만큼 잡아줘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게 나중에 쌤이 익숙해지면 막 마이너스 값 수고를 할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7L. 7L. 여기까지 올라온 게 4L. 이 간격이 3L. 쌤이 그냥 여기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 그러면 지금 가 그림에서는 물체 두 개랑 그 다음에 탄성 에너지랑 모든 에너지 총합을 말하는 거예요. 점등식이니까. 그래서 용철이 2분의 1 K 3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물체는 정지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어. 운동 에너지가 없고, 그 다음에 A랑 가하고 나와 있었잖아. A라는 물체 위치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 쌤이 지금 A의 여기를 A의 위치 에너지가 있어. 안 쓰려고 하는 거야. B의 A 위치 에너지 하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B만 위치 에너지가 기준선에서 3L을 높이만큼 있다. 그럼 질량 1, 중력가속도 1, 3 이렇게 쓸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 이거 나중에 삭제를 해버릴 거야. 그 다음에 Q에서 분탄 중 써보는 Q에서는 보니까 정지에 있다. Q점에서 지금 나 그림에서 Q점에서 할 건데 운동 에너지도 없고 헷갈리는 거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지금 다 정지한 상태니까. 딱 있잖아. 원래 용절의 길이만큼 원래 3L이 압축돼 있었는데 딱 원래 용절의 길이만큼 왔어. 탄성 에너지도 없고 그 다음 우리는 중력 위치를 쓰는 게 귀찮아서 이걸 쓰는 게 귀찮아서 이 B 거를 지금 이렇게 0으로 잡아버렸거든. B의 위치를 쌤이 여기를 좀 내려야 되겠다. 헷갈릴까봐 이렇게 내려야 보자. 위에 거는 이렇게 높이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까지를 3L, 여기까지를 4L 이렇게 잡을 거예요. 하나도 없어. 운동 에너지도 없고 탄성 에너지도 없고 여기 우리 기준점 잡았으니까 얘도 없어. B거에 없어. 그러면 그냥 중간에 소모된 7 더하기 3이니까 11W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냐? 이게 한 바퀴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점 하나를 더 할까, 요점 하나. R점. 그러니까 B점, Q점, R점 해가지고 R점까지 이렇게 3개. 왜냐면 저기는 저걸 쓴 이유가 뭐냐면 쌤이 우린 여기서 있잖아. 11W라는 거는 그냥 7 더하기 4W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11 이렇게 잡았잖아. 근데 문제에서 굳이 7 따로 분리해주고 4 따로 7하고 4를 분리해줬단 말이야. 우리는 7W를 써먹질 않았어. 왕복을 한꺼번에 계산해버렸기 때문에. 7W라는 게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야. 물론 4W 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7W 가지고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그 점에서의 R점에서의 운탄중을 한번 봐보자. 운탄중 봐볼 거고 A 걸 생각해보면 A가 요 점까지 갔다가 되돌아왔을 거니까 당연히 여기 속력은 0이었을 거야. 아마. B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운동 에너지 없어, 둘 다. 그리고 탄성 에너지는 4L만큼 늘어났으니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W 갔으면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야. 위치 에너지가 B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거든. 여기까지. 그래서 쌤 써볼게.
운동 에너지는 없고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4의 제곱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저기를 그냥 마이너스로 잡아버릴 거예요. 괜찮냐? 그러면 1, G, 4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점등식이 나온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P점하고 R점 거를 계산해주면 P점하고 R점 거를 계산해주면 K값이 나올 거고, K값을 따로 계산 안 했는데 K값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소거하고, 계산을 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W를 물어봤기 때문에 W만 계산해주면 된다. 계산을 하기 귀찮아가지고 선생님이 또 K 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K를 소거시켜가지고 선생님이 그냥 쓰는 방식 보기만 해라. 얘를 쌤은 그냥 9K 대문자 쓰고 플러스 4 이렇게 쓰고, 얘는 지금 11W인데 밑에 거는 요걸 갖다 쓰면은 16K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도 11W고 요거 두 개 서로 똑같다고 놓으면 되니까 6K를 잠깐만요. 어쩐지 수식이 안 맞더라. 잠깐만요. 여기다가 마찰 아까 7W 요거 빼먹었다. 요거 선생님 어쩐지 수식이 하나도 안 맞더라. 그래서 쌤이 그냥 있잖아, 치환해서 한번 써볼게. P점의 수식을 치환해서 보면은 그냥 9K 2분의 1 K를 K의 D의 제곱을 L의 제곱을 치환하는 거야. 9K 플러스 3 그리고 두 번째 11W, 그 다음에 밑에 거 R점은 또 써보면 R점 거는 16K 마이너스 4 플러스 7W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수식 하나 쓰고 요거랑 수식 하나 쓰면 9K 플러스 3은 11W 16K 마이너스 4 플러스 7W는 11W니까 이항시키면은 4W 4는 그러면 K를 소거시키면 양변에 여기 K를 소거시키면 양변에 9하고 16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귀찮은데? 7K는 약분을 좀 시켜주면 되겠구나. 여기를 4, 1 이렇게 약분해주면은 조금 더 간단하겠네. 그래서 K가 W가 5분의 3 나오는데 쌤이 값을 확인 한번 해볼게. W가 5분의 3 나오는지 1, 4 여기를 이렇게 수식을 쓰면 좀 편하겠다. 여기를 9K 플러스 3은 11W고 그러면 이게 아까 16K 마이너스 4 플러스 7W를 이거 쓰지 말고 이걸 갖다 쓰면은 9K 플러스 3으로 갖다 쓰면은 정리를 하면 얘를 이쪽으로 다 넘기니까 7K 플러스 7W는 4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7 그러면은
K 플러스 W는 1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식으로 대입했으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러면 W K 값을 K는 1 마이너스 W니까 K는 1 여기다가 1 마이너스 W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1 마이너스 W 플러스 3은 11W 갖다 놓으면 9W 그러면 이쪽으로 20W가 되고 여기가 9,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4, 5, 20, 4, 32 그러면 W는 4, 5, 20, 4, 32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냐? 이렇게 쓴다. 그래서 여기 문제도 점등식으로 치환해서 써주면 된다. 화면이 어떤 정도 비율로 하면 얘가 화면이 흐리고 어떤 정도 하면은 화면이 선명하고 선생님이 아직도 그걸 잘 조절을 못하겠어. 조금 더 키우면 선명하고. 자, 쌤도 아까 쓰면서 있잖아. W를 빼먹었지. W 쌤이 학교 다닐 때 저런 식으로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쌤이 표기 방법을 바꿔. 왜냐면 내가 잘 빼먹는 걸 항상 먼저 쓰는 거야. 그러면은 W 값을 수식 쓸 때 운탄 조합에 W 값을 먼저 써주면 돼. 쌤이 얘는 얘 몇 배야? 그래서 4배야, 5배야 이런 것들이 수식이 복잡해지면 쌤이 그걸 자꾸 빼먹거든. 그래서 항상 쌤이 쓸 때 보면 항상 몇 배야 그러면 그 몇 배인 숫자를 먼저 쓰고 뒤에 쓰고 쌤이 소금물의 농도를 구해 그러면 곱하기 100을 자꾸 빼먹어. 항상 쌤이 100을 앞에다 곱하고 뒤에다가 나중에 용액분의 용질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그래서 혹시 빼먹거나 쌤 좀 실수하면 W를 먼저 앞에다 써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괜찮냐? 넘어갈 거야. 그러면 자, 이거 개념 문제인데 11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자, 계산할 것은 없다. 쌤이 그냥 요거는 설명을 좀 하려고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했던 건데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 자, 해보자. 항상 있잖아. 문제에서 구할 때 있잖아. 쌤이 뭐 기억나냐? 5탄? N? 속. 다시 뭐라고? 외워라, 무조건. 5탄 N속. 저거 외우지 않으면 헷갈리는 쌤이 5탄 N속. 뒤에 쌤이 고3 학생을 위해서 5분이라고 외우는 것도 하나 있다. 쌤이 너한테는 안 하긴 할 건데, 그냥 지나가는 하는 말인데, 모든 물체는 있잖아. 5점에서 분리된다. 이걸로 쌤이 외우라고 할 때 5분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한다. 논리적으로 막 이해하잖아. 나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외워야 돼. 충격량 6글자로 운동량이 변화량. 5탄 인속. 이게 무슨 뜻이니? 5탄 인속이. 5점 계층이야. 탄성력이나 뭐 탄성에너지. 탄성력은 5점, 에너지 단어가 좀 기니까. N점 대칭이야. 뭐가? 속력이. N점 대칭이야. 무조건 그냥 외워야 돼. 그리고 탄성력을 구할 때는 항상 5점에서부터 길이를 잰다는 뜻이야. 그치? 그러면 물체로 가서 봐봐. 저기 5점하고 N점 선을 한번 그려볼래? 그럼 딱 보니 일단 N점 어디가 있겠냐? P하고 Q의 속력이 똑같으니까 5탄 N속. 그럼 N점 어디가 있어? P하고 Q의 속력이 똑같아. N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그렇지. Q사의 정확하게 여기 2등분한 여기 N점이야. 이렇게. 선생님 N점 다시 이야기를 할게 있다가 N점이고 그다음에 문제에서 5점을 알려줬어. 용수철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된 용철이 있었어. 거기다가
내가 손으로 물체를 여기다 딱 받친 다음에 손으로 가만히 딱 잡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그치? 손을 싹 빼버리면 물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하겠지.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진동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5점이라는 건 원래 용수철의 길이야. 오리지널. 원래 용수철의 길이야. 탄성연에 쓰려고 하는 거고. n점이 뭐냐면, n점이 new. 새로운 평형점이야. 혹시 기억나냐? 그럼 n점은 어디서 형성이 돼? 저기서 만약 이 물체를 이렇게 놨어. 그러면 손으로 여기를 딱 받치고 있었어,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딱 받치고 있다가 손을 있잖아. 아래로 살살 내려가지고 딱 평형이 되는 순간이야. 그러면 n점은 평형점이라고 외워놔야 돼? 새로운 평형점이야. 그럼 n점은 옆에다 그리면 이렇게가 딱 여기 좀 정제 있다고 치자. 그러면 요 점이 새로운 평형점이야. n점의 특징은 요 점은 정제 있으니까 R자임이 0이라는 거지. 그럼 아래쪽으로 당기는 거는 중력이 있을 거고 위쪽으로 당기는 힘은 탄성력. 공식 어떻게 되냐? 그건 에너지. 탄성력. 그치, KD. 보통 KX를 쓸 거야, 공식으로는. 그러면 딱 요 순간에 늘어난 길을 X0라고 할게. 그러면 요게 있잖아. 평형식이야, 평형식. 그래서 문제에서 풀 때 이 문제에서는 따로 나오진 않지만 K값을 구하라. 그러면 K는 X0분의 mg 구할 거고 X0 값을 구하라. 그러면 K분의 mg 이렇게 해서 구하라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그래서 저거 새로운 평형식이구나 이렇게 알아주면 돼. 그런데 만약에 물체를 이 상태에서 손으로 딱 받치고 있었잖아. 여기서 이때 손을 탁 놔버리면 어느 점 기준으로 계속 대칭 운동해? 그렇지. 왜냐하면 n점이 속력의 대칭이니까. 그러면 요 순간에 왔을 때 속력이 젤로 빨라, 젤로. 젤로 빨라가지고 원래 놓았던 요 높이만큼 똑같이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놔버리면 이렇게 갔다가 영원히 진동할 거예요. 이해되냐?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맞춰보러 가보자. 기억. 먼저 틀리자. 참, 야, 5점도 선언하는 그거나. 5점이 어디야? 손으로 잡고 가만히 놔뒀던 점이 5점이지. 용철의 원리 길이를. 기준을 잡을 때 이렇게 물체 위쪽을 기준으로 잡자. 그러면 여기가 5점이 된다. 쌤이 손 그림을 정확히 보고 물체 위치의 위쪽으로 잡았어. 원래는 그렇게 잡아? 물체 자체는 한 점으로 생각해놓고 질량 중심 한 점으로 질량 중심도 아니지. 매달려 있는 한 점으로 놓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자, 기억 맞아 틀려? 틀려. 그치? 어디가 더 커? 그렇지. 5점에서 기가 더 머니까 그게 더 커. 틀렸고. 니 기억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치? 맞아. 탄성력이 크면 탄성 에너지도 크겠지. 디귿. 맞아. 왜? 역학적 에너지.
아니 저기 뭐지 탄성 퍼트리면 역각형의 점등식으로 똑같아야 돼. 해볼게. 혹시 항상 있잖아. 저런 거 헷갈리면 해봐야 돼. PQ 운탄중 이렇게 두 개가 확인해 보는 거야. B점도 속력이 없어. Q점도 속력이 없어. 그러면 이 두 개 합친 거랑 두 개 합친 게 당연히 서로 똑같아야 돼. 역각형 에너지니까. 이해되냐? 굳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서로 똑같아야 된다. 합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다. 저 문제도 시험에 아마 잘 나올 거야. 아마 쌤이 혹시 몰라서 2학년 모의고사인데 쌤이 갖다 집어넣었어. 쌤이 학교 시험에서 자주 봤던 문제 같은 경우는 집어넣는 편이다. 자, 이렇게 할 거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난이도 높은 문제 12페이지로 가보자. 조금 건너뛰고 해야 되겠다. 문제를. 이 문제도 기본 개념 문제로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다. 이 문제를 내면 어렵지 않게 냈던 뜻이야. 요점과 요점 두 개가 있다. 위에 게 무슨 점? 그렇지. 아래 거는 N점. N점에서 속력이 최대인데 여기는 가만히 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가는 정지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정지했다 그랬잖아. 정지했으면 항상 있잖아. 정지 나왔어? 일단 FR은 0이야. FR은 0? 가해서. 그러면 평형식을 써줘야 돼. 위쪽, 아래쪽. 써봐라. 어떻게 쓰겠냐? 위쪽 방향 힘은 탄성력 KL. 아래쪽 방향 힘은 중력. 그리고 mg. 여기서 보기를 가서 봤더니 m이랑 k랑 l이 다 1로 논다고 해도 그러면 1번은 루트 2분의 1이고 2번은 숫자 1이고 3번은 루트 2고 4번은 그냥 2고 5번은 루트 5니까 그냥 다 1로 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어. 가끔씩 있잖아. 문제가 m하고 k를 분자분만 바꿔서 보기에 줄 때가 한 번씩 있었어. 모의고사에서.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사실 그냥 풀어도 되는데 정석대로 풀어보자. 근데 아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보기를 봤더니 m도 1, 그 다음에 g도 1, 이를 k도 1로 놓자. k도 여기 갔더니 m하고 k니까 k도 1 이렇게 놓으면 g1, m1, k1 넣으니까 계산 결과값으로 l이 1,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뭐 k도 그냥 다르게 쓰면 똑같아. 그냥 있잖아. 예를 들어서 m1 넣고 k1 넣고 l 넣으면 g가 1 나왔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아무튼 세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는 결과값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가에서 L만큼 내린 후에 놓을 거야. 물체 속력의 최대값은 그러면 지금 나 그림에서 점등식 써주면 되겠지. 지금 요 손으로 잡고 있는 요 지점이랑 그 다음에 속력의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요 점이 최대값이야. 요 점이랑 이렇게 문제를 5탄 N속이니까 이때가 속력 최대값이야. 해보자. 쌤이 요것만 써놓게. 자, 손으로 잡았을 때 이건 실제로 헷갈리면 운탄중 이렇게 써놓고 갈 건데 쌤이 학생들 가르쳐보면 운탄중 쓰는 것도 너무 귀찮거든 사실은. 그래서 있잖아. 운탄중을
운탄 중 이렇게 쌤이 아마 너 써놓은 거 보면 이렇게 자음만 써놓은 경우 되게 많아. 쌤이 생명과학 같은 거 문제를 풀 때도 갑툭튀가 나왔어. 그러면 기억해. 초성만 쓰는 경우 되게 많아. 운탄 중. 손 잡았을 때 운탄 중 없어. 운동 에너지. 그치? 그리고 탄성 에너지는 있어. 우리 군 요 맨 아래 지점을 요 지점을 기준점, 위치 에너지 기준점 잡을 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없어. 이렇게 쓸 거다. 그리고 N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있고 탄성 에너지도 있고 위치 에너지도 있다. 이게 다 있네. 그러면 손부터 써주면 손은 간단하니까 탄성 에너지밖에 없어. 2분의 1을 질량 1을 L만큼 또 늘렸으니까 L이 탄성 에너지 이렇게 되겠다. 2L이니까 얘는 선을 가면 된다. 2분의 1을 V제곱 B가 1가 운탄중이다. 괜찮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문제를 풀 건지 말 건지 몇까지만 할까? 자, 그냥 쌤이 혹시 몰라서 그냥 설명만 한번, 간단하게 한 줄만 언급하고 볼 거야. 16페이지로 한번 가본다. 17페이지. 잠깐만요. 어디, 잠깐, 16, 17도 끝? 혹시 이 문제가 지금 몇 페이지냐? 17페이지? 17페이지냐? 쌤이 이거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래. A랑 B가 두 물체가 있는데, A는 용철에다 연결해놨어. B는 그냥 손으로 들고 있다가 A 밑에다 이렇게 있잖아. 그냥 접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쭉 올렸어. 이 상태에서 손을 놓을 거야. 그러면 A는 용철에 붙어 있으니까 분리되지를 않아. B가 분리될 거야, 아마. B가 어느 지점에서 분리가 될까? O점일까, N점일까?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자, 여기가 O점이다. 지금 원래 길이였으니까. B는 어느 지점에서 분리될까? 혹시 5점 이전에 분리가 될까? 실제로 용철이 있잖아. A, B가 아래로 내려가면 지금 용철이 미는 탄성력이 지금 요 순간이 이렇게 압축됐으니까 미는 탄성이 지금 최대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힘이 점점 좀 줄어들긴 할 거야. 혹시 뭐로 분리가 될까? 잠깐만. 여기 1번 5점 이전. 5점 이전. 2번이 5점. 3번이 N점. 4번이 그 이후. 자, 어디서 분리될까? 3번일 것 같잖아. 2번 5점이야, 5점. 왜냐하면 5점을 넘어서 버리면 용수철은 더 이상 미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의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갈 거 뿐이기 때문에 B가 A는 헷갈릴 것 같은데 용철이 밀어주는 힘은 5점이 마지막으로 최대한 밀어주는 힘이야. 그 다음부터는 물체를 잡아당기기 시작해. 밀어주는 힘이 없는 거야. A가 N점을 A가 5점을 지나가면 5점부터는 A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치? 잡아당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력이 좀 세기 때문에 N점과 속력이 최대가 되긴 하겠지만 5점에서 분리가 된다.
이거 있잖아. 쌤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공부 생각해봐라. 저거 있잖아. 그리고 나서 외워야 돼. 쌤이 아까 5, 이거 공식 뭐였어? 네 글자로? 5 탄 N속. 5탄 N속. 쌤이 뒤에 혹시 뭐라고 써면 기억나냐? 5분. 5점에서 분리된다는 뜻이야. 외워야 돼. 여기는 사실 이 문제는 문제에서 줬어. 가서 5점을 가서 문제에서 5점인데 안 줬구나. 아무튼 B와 분리된 후 이거 풀지는 않을 거야. 근데 아무튼 5점이 분리될 거야. 여기까지는 그래도 따라올만 하거든. 그런데 말이야. 요것도 쌤이 사실 분리 여부는 잘 물어보진 않는다. 모의고사나 해서. 학생들 헷갈려 할까봐. 근데 학교 선생님은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 자, 이 문제도 점등식을 쓰면 문제 푸는 자체는 별거 없어. 근데 쌤이 문제 풀이하고 상관없이 언제 분리되는지 그것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자, 물체를 원래 길이가 있었어. 올려놨더니 물체가 D만큼 물체가 없어. 얘가 여기가 원래 5점이야. 바닥에 세울 용철이야. 눌렀더니 D만큼 압축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만히 내려가지고 저기 물체를 가만히 내려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잘 잡고 있다가 지금 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정지인 상태야. 그러니까 정지했으니까 FR은 0. 그러니까 저기가 평행점이야. 그렇지? 당연히 mg는 kx 됐을 거야. 평행점이야. x 길이 구해봐. 그러면 k분의 mg 이렇게 구할 거야. 아마. 그런데 손으로 있잖아. ED만큼 더 압축을 시켰어. 그런 다음에 손으로 쫙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손을 딱 뗄 거야. 그러면 저 m이라는 물체가 용철 A에서 쭉 올라가다가 분리가 돼가지고 저 B 용철까지 가서 압축시킨다고 문제를 줬어. 그냥 있잖아. 저기는 점등식을 쓰면 돼. 요 순간에 아래에 있을 때 운탄 중 점등식이랑 요 순간에 점등식을 써주면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선생님 이제 그거 상관없이 물체 M은 어디서 분리가 될까? 여기가 N점이고 여기가 5점이다. 어디서 분리될까요? 내려가면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제 분리를 시킬 거야. 왜냐면 찍는 것도 실력이다. N점. 다 99%가 N점이라고 부른다. 5점이다, 5점. 왜냐면 N점을 지나서도 용철이 5점까지는 밀어주는 힘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저걸 하나씩 정말 학생들한테 시간 들여가지고 과외할 때 되게 많이 설명을 했거든. 근데 이제 학원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워라. 납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슈퍼맨이 아래에서 지금 용철이 슈퍼맨이야. 물체가 아래 내려와 있어. 저기 있으면 조금씩 떨어질 것 같은데 열심히 밀어 올리는 거야. 계속 밀어 올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에 붙이는 거야. 힘이 점점 빠져. 용수철이 밀면 밀수록 원래 길이로 돌아가면 탄성이 줄어드니까 N점이 있을 때도 있잖아. 속력이 최고 나긴 하지만 그래도 미는 힘이 조금 남아있는 거야. 5점까지. 근데 중력이 아래로 누른 힘이 있으니까 걔보다는 힘이 조금 떨어지긴 해. 그래도 진짜 남은 한 줌의 힘이라 짜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준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5점 분리다. 두 글자로 5분. 5탄 N속 5분. 그럼 6글자 공식이다. 5탄 N속 5분. 5분은 잘 써먹진 않긴 할 건데 학교 선생님이 내버리면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용수철 같은 경우도 점등식 써주면 된다. 점등식, 감등식 이렇게 썼거든. 그래서 역학증 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야.